왼손 아래에 오른손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임팩트 할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오른쪽 어깨가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한 요 정도 각도, 한 2도에서 3도 정도가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고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경우는 당연한 건데, 근데 임팩트 할 때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백스윙과 임팩트 할 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어깨 라인이 어드레스 때 있었던 라인보다 뒤로 많이 나가죠.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뒤로 나가버리면 원인이 있겠죠. 왜 어깨가 뒤로 빠지는지. 왼쪽 발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중심의 이동, 트랜지션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하체가 고정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축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임팩트하고 스냅이 들어갈 때까지 그대로 지켜줘야 돼요. 이 동작에서 나쁘진 않은데 왼발을 보면 틀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발바닥에 대한 중심에 이동되는 그 포인트가 뒤꿈치와 발 바깥쪽 면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야 돼요. 이 바깥쪽으로 힘이 들어가려면 임팩트 하면서부터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발목에도 힘을 주고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골반이 왼쪽의 벽을 향해서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야 제가 밑에 발 쪽에 그렸던 이 바깥쪽 부분에 힘이 가해져요. 그러면 축이 굉장히 잘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볼을 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약간 약하다 보니까 하체가 밀어주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 보니까 완전 바깥쪽에 중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무릎도 펼쳐지고 골반도 심하게 뒤로 빠지니까 결국에는 왼쪽의 어깨 라인이 어드레스 때 있었던 이 위치와 이 벽이 임팩트 함과 동시에 계속 뒤로 도망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왼쪽의 벽을 잡아둔 상태에서 해머 때리는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느낌을 할 때 왼쪽의 어깨가 틀림없이 여기에 위치를 해야만 왼쪽의 어깨가 축이 돼야 되고 또 하체에서는 왼쪽의 골반이 축이 돼야 되고 왼쪽의 골반을 잡아주는 그 느낌이 무릎을 잡아줘야 되고 이 무릎과 골반과 어깨를 잡으려면 발바닥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 발바닥이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이 있어줘야 되지만 그 역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 있죠? 위로 점프하면서 치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일어서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일어서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점프를 해버리시니까 발이, 이 발 한번 보세요. 왼발. 물론 정면에서도 보셨지만 발이 틀어지고 돌아가죠. 힙은 앞으로 나가는 듯 하면서도 벌떡 일어나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일어나죠. 얘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체가 안정이 안 되면 결국은 상체인 왼쪽 어깨 축도 뒤로 빠지게 되고 임팩트를 할 때 스퀘어 상태로 임팩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뒤로 물러나가면서 손까지 앞으로 오니까 이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왼쪽 면이 뒤로 빠지면요 방향이 왼쪽으로 훅이나 드로우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스윙이에요. 백스윙을 할 때는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백스윙이 돼야 되는데 골반을 미리 트는 습관이 있어요. 돌리죠. 그리고 다운스윙. 다시 돌리고 백스윙, 다운스윙.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돌려서, 그죠? 돌려서 백스윙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셨죠? 하체를 먼저 쓰려고요. 맞아요. 스윙을 할 때 뭔가 반동을 주기 위해서 테이크어웨이 할 때
뭔가 몸에 탄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도 하기도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어깨 라인이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평행해요. 그런데 테이크어웨이 하기도 전에 벌써 골반을 틀어요. 그럼 어깨가 어때요? 위치가 이쪽으로 빠져버렸죠? 빠지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더 뒤로 빠지겠죠, 갑자기. 손도 옆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체를 빼버리니까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골반은 빠지는데 손은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즉 골반은 이리 가고 있고 손은 이리 가고 있어요. 분산됐죠? 백스윙을 할 때부터 벌써 몸 따로, 그러니까 하체 따로 팔 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가 어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겨드랑이 부분을 조여서 상체가 같이 회전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드레스 때 양쪽의 팔뚝을 조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손을 빼거나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하체는 잡아두고 그대로 회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손이 오른쪽 무릎 앞에까지 오는 것을 테이크어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재민님 같은 경우는 테이크어웨이 하기 전부터 골반을, 오른쪽 다리 보세요. 빼요. 골반을 빼고 손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손은 골반 뺀과 동시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붕 떠버리죠. 골반은 뒤로 빠지고 손이 앞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백스윙 할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급격하게 인사이드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다운스윙을 할 때는 손이 뒤로 가면서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앞으로 나오는 이 과정 중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하체의 문제점, 왼쪽에 벽을 만들고 임팩트 할 때 쳐야 되는데 벽을 못 만드는 이유가 오른쪽 다리, 발, 허리가 밀어주는 이 역할이 있으면서 왼쪽 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발이. 이렇게. 왜?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왼쪽 어깨가 발이 돌아가면서 골반도 빠졌겠죠? 골반이 빠지면 어깨도 빠집니다. 어깨가 빠지면 손의 진행 방향도 같이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클럽의 헤드와 페이스면이 인사이드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스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거. 이 습관 절대로 갖지 마세요. 바꾸세요. 이거 바꾸셔야 되고, 손이 밖으로 나가니까 어때요? 얘는 이리 가려고 하고 얘는 이리 가려고 하니까 뭔가가 뻥 뚫렸겠죠, 구멍이? 그러니까 결국은 손목 쓰는 거 한번 보세요. 옆으로 확 제껴버리는 거예요, 백스윙 할 때. 이렇게 가면서 요게 오른쪽 팔꿈치 끝이 보여요. 여기가 왼쪽 팔꿈치고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게 앞으로 나란히 한 스윙이에요. 이쪽으로.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거 보이시죠? 그런데 요 다음 동작 보세요. 벌어진 거예요. 골반은 뒤로 빠졌어요. 손은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얘를 제끼려고 할 때 앞으로 나란히 형태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 하체가 뒤로 빠지고 손은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백스윙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면 정말 바보 같은 그런 동작이 나오고 내 스스로도 뭔가 안정된 동작을 만들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잡아둔 상태에서 그대로 조이고 백스윙을 하면 위에서 본 제 모습 보세요. 오른쪽 팔꿈치가 얼굴을 돌리면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조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조여진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서 들기만 하면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끝나요. 그러면 다시 정면에서 봤을 때 다운스윙 할 때는 뒤로 빠지거나 뭐 이렇게 막 잡동작 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겨드랑이 조인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 이쪽으로 앞으로 나란히. 그럼 다시
다운스윙 할 때는 그대로 떨어뜨리면서 앞으로 나란히 상태로 그대로 임팩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작이 왜 깨졌을까요? 왜? 뭐 때문에? 테이크어웨이 할 때부터 하체가 따로, 팔은 저리. 그러니까 다시 백스윙 하면서 얘가 잡아 당겨지는 역할을 해야만 되니까 팔이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체를 고정하고 양쪽 팔뚝만 조여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수평 회전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지금 제 팔이 도망가지 않죠. 그대로 손 돌리거나 뭐 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조여만 놓고 삼각형을 그대로 돌렸을 뿐이에요. 그대로.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건데 이거를 연결 동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심플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돌리고 손 갔다가 손목 꺾고 돌리고 손 갔다가 손목 꺾고 이런 동작이 눈에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연습 스윙을 좀 많이 하세요. 연습 스윙을 하체를 굳건하게 지킨 상태에서 저 보이시죠 이거? 안 움직여요 지금. 이렇게 이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힘을 굉장히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측면에서 봤던 이 척추의 각도와 무릎의 각도를 그대로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을 어느 한 군데라도 빼버리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가 다시 다운스윙 할 때는 어때요?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죠. 또 숙여야 되면 이때 정확성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임팩트 할 때까지 요 느낌. 저 하체 무릎 각도를 그대로 지키고 있죠. 단지 다운스윙 할 때는 허리가 다시 백스윙 때 약간 회전된 만큼 다시 다운스윙 할 때는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게. 그래서 스윙할 때도 고정해서 그대로 임팩트. 조용하게 이런 느낌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딱 잡으시라는 거예요. 돌리려고 하지 말고 일어서려고도 하지 말고 그 각을 그대로 유지해서 임팩트. 일어나죠? 일어나죠? 이게 아니라 이 각도를 그대로 지켜서 임팩트 하시란 얘기예요. 그럼 저랑 다르죠, 자세가? 이렇게 되는 느낌하고, 그죠? 저는 이런 느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을 유지해서 임팩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운스윙, 손 내리는 방향이요. 손 내리는 방향. 저는 스윙을 할 때 어떤 느낌을 갖냐면 웬만하면 손목을 이렇게 돌리려고 안 해요. 이 생각을 가지면 백스윙 때부터 손목이 또는 동작이 모든 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다운스윙 할 때도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백스윙 때 돌려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는 얘기예요. 팔뚝 조인 상태에서 그대로 몸만 돌려요. 몸만 돌렸어요. 그랬더니 정면에서 보니까 제 손이 어때요? 돌아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가슴만 돌렸는데 가슴과 팔에 붙어있는 손이 그저 회전만 했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돌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돌린 것처럼 보였을 뿐인데 이걸 미리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미리 돌려버리면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돌아가 있는 형태에서 세운다고 하면 측면에서 보면 다시 올라가겠죠? 앞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뒤로 백스윙 했을 때 이 느낌처럼 다시 뒤로 쳐져서 나오거나 과연 정상적인 궤도로 내려올 수 있는 정상적으로 손이 갖춰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되겠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어웨이 할 때부터 손목 돌리지 마세요. 절대. 쭉 돌리면 여기에요. 들지 말고요. 일단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 팔꿈치, 손목 말고 팔꿈치를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접어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돌리고 접어요.
이렇게 직각 정도, 90도 각도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리고, 접는다. 접었을 때, 여기에서 떨어뜨리면 힘을 받을 수가 없겠죠? 힘이 없겠죠? 그럼 어디까지 들어요? 팔꿈치를 기준으로, 나의 그 오른쪽 가슴 쪽, 젖꼭지 쪽, 그 위쪽까지만 딱 이 라인에 걸칠 수 있도록만 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손목 제가 뭐라 그랬죠? 꺾거나 쟁반을 뭐 들어라 뭐해라 이딴 거 절대 듣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서 위로만 자연스럽게 팔꿈치만 구부러지면 그립을 잡고 있으면 그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다시 다운스윙 할 때는 너무 간단해요. 돌려서 들었던 이 느낌을 다시 내려서 돌리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이 느낌이에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여기서 돌리고 몇 도 꺾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립을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또 해볼게요. 자, 그대로 와서 팔꿈치를 구부린다. 이때 팔꿈치만 구부려도 이 헤드의 무게와 이렇게 손목이 내가 꺾으려고 하지 않아도 팔꿈치만 꺾어도 꺾여요. 팔이, 손목이. 이렇게. 그럼 다시 다운스윙 할 때는 팔꿈치가 이렇게 들었던 이미지니까 다시 내리고 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손보다 팔뚝하고 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손을 이쪽으로 보내는 건 손이 아니에요. 어깨와 팔이에요. 그래서 손목 제끼지 말고요. 팔꿈치만 접어놓고 다시 팔꿈치를 펴면서 돌린다. 이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꼭 거울을 보시면서 비교를 좀 하세요. 아셨죠? 이렇게 가면서 다시 이쪽으로 이동이 돼요. 측면 거 보면 주저앉죠? 요새 왜 이렇게 주저앉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지? 보세요. 주저앉죠? 주저앉으면서 왼쪽 어깨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경추예요. 경추. 목 뒷뼈 아시죠? 얘가 중심이에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어깨가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턱 밑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턱 밑으로 일부러 보내려고 하면요. 종규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 더 심한 분들은 오른쪽 어깨가 이 라인이 아니라 여기 와요. 여기. 왼쪽 어깨는 여기로 와요. 그래서 어깨 각도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다시 다운스윙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 어깨가 미친 듯이 밑으로 떨어지고 왼쪽 어깨는 미친 듯이 또 올라가겠죠? 마치 선풍기 프로펠러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어드레스 때부터 이미 너무 많이 주저앉아 있어요. 손목 돌리지 말고 손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절대로 손목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근데 보세요. 벌써 꺾었죠? 테이크어웨이 하기도 전에 벌써 꺾어버렸어요. 그러면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몸까지 주저앉은 데다가 손목까지 빨리 틀어버려. 이렇게. 이쪽으로 가겠죠, 손이. 그 다음에 백스윙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올라가고 있는데 하체는 나가요. 잘 보세요. 보이시죠? 이 순간 트랜지션은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손목은 이렇게 미리 꺾었지만 그대로 올리긴 했어요. 근데 다운스윙 할 때 이분도 무슨 스쿼트 하듯이 일어나죠, 지금. 여기가 자세히 안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 왼쪽 어깨 여기가 모자이크만 없었다면 얘 올라갔어요. 그죠? 얘는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어깨가 너무 뒤로 빨리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민님하고 좀 비슷해요. 종균님보다 재민님이 뒤로 빠졌죠? 요 라인보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슬로우라서 시차가 있긴 하네요. 이렇게. 자, 손이 지금 요 정도까지 왔을 때, 재민님 거 한번 볼게요. 요 정도까지 왔을 때. 요 두 동작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이게 주말 골퍼분들이 참 이런 동작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즉, 왼쪽 다리를 기준했을 때 어깨와 골반과 무릎이요, 근접해야 돼요. 같은 라인으로. 보시면, 보이시죠? 이미 펴져 있는 상태로 임팩트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제일 중요한 임팩트 그 순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하체가 일어나거나 돌아가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정확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무릎이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틀어져요. 약간 이렇게 틀어지죠. 왜냐면 어깨를 회전하고 골반도 회전하고 무릎이 약간 틀어지죠. 이렇게. 그럼 다시 다운스윙 할 때는 어때요? 얘가 어드레스 위치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로 올 때 그대로 가서 그대로 임팩트가 되면 어드레스 때 내가 분명히 이 각도로 있었는데 이렇게 임팩트하면 훨씬 정확하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펴진다는 거예요. 펴져. 그럼 어때요? 머리의 위치, 척추의 위치, 무릎이 펴지면서 높이가 변하겠죠. 그럼 얘는 터핑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수많은 연습을 많이 하면서 생긴 노하우. 얘는 펴지지만 몸은 쓰러져. 그러니까 어때요? 앞으로 쓰러지면서 왼쪽 어깨는 올라가. 얘는 떨어져. 무릎을 빨리 펴면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임팩트는 곧 어드레스다. 어드레스와 임팩트의 자세는 똑같이 만드세요. 그렇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한번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드레스와 임팩트가 똑같은데 그 동작을 만들려고 하니까 스피드나 힘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임팩트가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0.1초? 0.001초 정도 될걸요? 순간? 요거를 참으시라는 거예요. 0.1초를. 계속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임팩트하고 스냅이 들어가면서 뻗어주잖아요. 릴리스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도 0.1초예요. 이 느낌. 이때 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렇게. 근데 지금 두 분 다 아까 그 모습을 보면 임팩트 하기도 전에 벌써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임팩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틀었다가 마이크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어요. 마이크가 안 돼서.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잘 들리시니까 다행이죠. 쭉 가요. 쭉 저 보세요. 이때 어디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제가 이때 어디에 힘이 있을까요? 여기에 힘만 있을까요? 여기 부분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여기. 그 다음에 그립은 견고함을 유지하는 것, 즉 클럽이 손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도록 딱 잡고 누가 이렇게 뺏으려고 할 때 절대 안 뺏길 정도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손목은 유연하게 해야 돼요. 유연하게. 손목은 유연하게, 여기는 강하게. 그래서 여기를 조여놓고 손목, 그립은 놓치지 않고 손목을 유연하게 잡으면요, 이렇게 가요. 왜 유연하게 잡냐면 백스윙에서 팔꿈치를 굽힐 때 손목이 자연스럽게 약간의 커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목을 뻣뻣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볼 못 칩니다. 그래서 손목을 유연하게 하면서 팔꿈치를 구부리면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커킹이 되면서 다시 다운스윙 할 때는 캐스팅을 한다 그러잖아요. 팔을 펴는 느낌. 주말 골퍼분들이 캐스팅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손으로 풀려고 해요. 왜? 백스윙 때 손목을 인위적으로 꺾었기 때문에 손목으로 꺾었던 걸 다시 손목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손은 풀리고 팔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걸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기님이 질문한 것처럼 백스윙 때 여기가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쪽 면만 하는 게 아니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팔 하나라도 이 모습이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때 손목을 유연하게 하면서 꺾지만 다시 다운스윙 할 때는 어때요? 일부러 꺾은 게 아니라 무게에 의해서 출렁하는 느낌이 잠깐 들 때 이게 코킹이고, 다시 다운스윙을 할 때는 언코킹, 푸는 거죠. 얘를 푸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구부러진 걸 다시 몸이 회전하면서 팔꿈치를 펴주는 거예요. 이때 손목이 어때요? 팔꿈치가 펴지면서 손목이 마지막에 풀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백스윙 했을 때도 가슴으로 돌린 거지 어깨로 간 게 아니고, 가슴으로 돌려서 팔꿈치 구부렸다가 다시 가슴이 다시 원상태로 오면서 팔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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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고 이렇게 풀면 손목이 저절로 풀려요. 자연스럽게. 근데 손목을 미리 꺾으면 다시 손목을 꺾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스트롱, 뉴트럴, 윗그립, 어떤 그립을 잡아야 하는지요. 뉴트럴 그립을 잡아야 되고요. 오른손은 윗그립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돌려 잡는 스트롱 그립에서 이렇게 그립을 잡으면, 자, 손목 돌렸어요, 지금. 스트롱 그립. 이렇게 조였다가 이렇게 내리기가 참 힘든 스윙이에요. 손목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 훅 나요. 제가 하는 스윙으로 스트롱 그립을 잡는 순간에. 그래서 안 어울려요. 제 스윙의 스타일은. 왼손은 당연히 뉴트럴 그립. 그러니까 그립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손에 엄지손가락 똑바로 놓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왼손 바닥과 오른쪽 손바닥이 같이 이렇게 마주치는 형태의 그립을 잡는 거죠. 이렇게 잡을 때 대부분 여기서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이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자, 이 그립을 보면 마주쳐서 잡아요. 이렇게 잡을 때 대부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그립의 안쪽 면이 본인의 오른쪽 어깨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키하고 여러 가지 체격 조건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엄지손가락 똑바로 놓고요. 오른쪽 손바닥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엄지를 똑바로 놓는 게 아니라 엄지는 약간 옆으로 가겠죠. 이때 오른손의 검지가 방아쇠 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방방 쏘는 방아쇠 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당겨서 잡으세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놀고 있죠. 여기를, 요 안쪽을 조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으로 만약에 오른쪽 어깨 쪽으로 잡으면요, 임팩트 할 때 손바닥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죠. 퍼올려야 되겠죠. 스윙이. 그러면 말 그대로 눌러치는 그 느낌이 없어요.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찍어쳐라, 눌러쳐라 얘기하죠. 왼손은 뉴트럴 그립인데 오른손이 그냥 일반적인 뉴트럴 그립이라고 생각하는 그립을 약간 오른쪽으로 요 안쪽에 어깨하고 이렇게 만나는 형태로 잡았다고 쳐요. 그럼 손이 이렇게 누워 있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치면 이렇게 열려요. 손바닥이. 거의 90% 이상이 뉴트럴 그립이라고 생각하시는 요 안쪽 그립, 이거 보이시나요? 요게 요 갈라진 부분 있죠? 여기가, 여기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여기를 이쪽으로 보게 되면 손바닥이 하늘을 봐요. 그러면 백스윙 해서 임팩트 할 때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간 거. 보이시죠? 옆으로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위로 올라가요. 위로. 손바닥이 위로. 그러면서 손이 감겨요. 스트롱 그립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면 헤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둘러 나오는 느낌이고, 임팩트 하면서 위로 이렇게 감는 느낌?
이렇게 위로 퍼올리는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오른쪽 손바닥을요, 양손 같이 이렇게 마주친 상태에서 오른손의 검지손가락을 약간 덮는 윗그립으로 잡아주면 오른손 검지예요. 검지손가락을 누르는 느낌. 그럼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힘주면. 이 느낌으로 자꾸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른손의 검지손가락이 이렇게 샤프트를 꾹 누르는 느낌이 있으면요. 지금처럼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지는 이미지 정도로 이렇게 눌려지는 거죠. 임팩트 할 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오른손에 검지에 힘을 주고 누르는 느낌. 근데 아까는 이거는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벌써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준비하죠. 올라가죠,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얘는, 보세요.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누르는 느낌과 얘는 퍼올리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또 왼손은 뉴트럴, 오른손은 윅. 누르는 느낌. 누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예. 안제감량, 알려주신 대로 스윙하면 인투인 스윙이 되는 건가요? 인투 아웃으로 스윙 궤도를 만드는 영상들이 많던데 궁금합니다. 예. 저는 스윙을요, 어렵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스윙 동작을 만들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인투 아웃, 아웃 투 인,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스윙 형태, 지지 스윙, 뭐 스윙,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스윙에 대한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에 의한 기본적인 틀도 모르는데 주말 골퍼분들이 정말 몰라요, 그런 거를. 근데 이것저것 너무 정보들이 넘치다 보니까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이게 진짠가? 저게 진짠가?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얻어 걸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얻어 걸려서 잘 맞으면, 아, 이건가 보다. 그게 자기 거로 되기 위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과연 편하세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치면 편하시냐 이거예요. 안 편해요. 불편하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유튜브의 스승이요. 본인들의 스승이 최소한 30명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난리가 말도 아니에요. 저한테 오면 거의 중환자 수준의 분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99% 다 똑같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 거 따라했다가 저 사람 거 따라했다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대요.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그런 거 응급처치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하죠, 저는. 그죠? 결국은 그거 장난치는 거예요. 응급처치로 장난치는 거라고요. 그래 본들 그게 자기께 됩니까?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게 인투인이냐 인아웃이냐 그러는데 저는요, 인투인이든 인아웃이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뭘 생각하냐면요, 기본의 틀만 생각해요. 스윙의 원리만 생각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투인이겠죠.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자, 아까 재민님 같은 경우는 하체는 인, 손은 아웃이야. 이건 뭐예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죠? 기준을 어디에 두냐 이거예요.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어떤 스윙, 무슨 스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스윙을 만들 때는 기본 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볼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시계추가 이렇게 똑딱 할 때 이 축이 그대로 잡혀 있어야 항상 일정하게 칠 수 있는 일관성이 높아지겠죠? 정확성도 높아지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제가 이 양쪽 발과 경추를 중심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움직여서 쳤을 때 하고 그대로 지켜놓은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꼬았다가 다시 풀어지면서 놓는 게 아니라 꼬았다가 다시 꼬이고 꼬였다가 다시 꼬이고 원으로 그려지는 이 상태에서 정중앙에 볼이 있을 때 정확하게 스퀘어로 맞으면 똑바로 간다. 이게 가장 간편하고 간단한 스윙 이론이에요. 스윙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으로 갔는데 다시 아웃으로 간다. 볼 어디로 갈까요? 스윙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덮어치는 사람한테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인에서 아웃으로 빼세요 하면 고쳐져요. 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자, 아웃 투 인으로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백스윙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인에서 또 아웃으로 가야 돼. 또는 똑바로 뺀 상태에서 임팩트 하면서 한시 방향으로 뻗어라. 뭐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삼각형을 그려놓고요. 시계추만 생각하세요. 중심 잡고 우리 초보 때 배운 거 있잖아요. 똑딱볼. 이게 정말 스윙의 원리에 입각한 스윙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본 동작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이 기본 동작이 너무 귀찮고 나는 빨리 드라이버 치고 싶어 죽겠는데 아이언 갖고 도대체 얼마나 동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본기도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교를 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중에서 또 옆에서 누가 찌르죠. 이게 아니라 스윙 좀 팔 좀 들어봐. 손목도 커킹 좀 미리 해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망가뜨려요.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어려운 거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팔뚝을 조여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 인아웃이다 인투인이다 절대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고요. 중심 잡아놓고 꼬았다가 풀어주는 힘을 가져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힘보다는 조여놓고 하체 잡아두고 상하체를 꼬았다가 풀어주는 힘으로 치는 게 제일 강력한 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걸 의도해서 스윙 궤도를 생각한다? 절대 안 해요. 스윙 궤도는요, 어드레스 때 이미 정해집니다. 라인을 쭉, 춘향이가 칼찬 것처럼 라인을 그리면 척추각도 지금 숙여져 있어요. 측면에서 볼 때. 라인을 쭉 그려놓으면요, 중심축 잡아놓고 가슴만 돌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저의 백스윙이에요. 근데 이게 인으로 갔다 뭐 했다 하는 거는 손목 돌리면 인으로 갔겠죠? 근데 저는 손목 안 돌렸어요. 손목 안 돌리고 몸만 돌리고 그대로 팔꿈치만 살짝 구부린 것 뿐이에요. 그럼 다시 다운스윙 할 때는 원 상태로 돌아올 때 팔을 펴면서 다시 임팩트하고 제 몸은 계속 회전되고 있겠죠. 여기서 뻗는 게 아니고 돌렸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면서 다시 돌면서 팔을 뻗어서 회전됐을 뿐이에요. 즉 백스윙 때 모습과 임팩트 이후의 모습은 대칭이란 얘기예요. 늘 얘기했죠, 제가. 이 대칭만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편안하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접고 저기서 접고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예, 안재감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쉬운 골프 하세요. 쉬운 골프. 인사이드로 빼는 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손목 돌리는 게 문제지. 이걸 갖고 표현해요. 인사이드로 빼서 아웃으로 나간다. 그냥 항상 조여놓고 같이 움직여주면요, 인아웃이란 개념이 없어요. 중심축만 잡고 회전하는 거니까. 아셨죠? 제가 이런 것들 하나씩 계속 기본에 입각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를, 저를 좀 좋아해 주시고 뭔가를 하나라도 좀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저도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라이브를 할 텐데 본인의 스윙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분석하고 싶고 또 뭔가를 조언을 받고 싶으시면 그냥 과감하게 저한테 톡 보내세요. 그러니까요, 성원님. 습관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게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을 고치는 거는 연습장에서 말씀드렸던 틀만 잡으면 돼요. 스윙의 틀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상 과감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또 저하고 이런 얘기들 하시고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들 잘 챙기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당분간은 제가 라이브로 되게 좀 수시로 할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톡으로 영상 보내시고 소통하시자고요.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